자, 오늘은 소묘로 정육면체를 그릴 겁니다. 양감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형태를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톤을 채워 넣으면서 평면에서 실제로 보는 것만큼의 입체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전에 설명을 했던 투시도법으로 스케치를 하고 공기원근법, 색채원근법이라고도 하는 공기원근법의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하며 정육면체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육면체 스케치는 누구나 그리기 쉬운 스케치를 가지고 연습을 할게요. 자, 수평과 수직선이 존재하고 하나의 위치를 체크하면은 얘 위치와 똑같이 반대편 위치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윗면을 먼저 그려줍니다. 윗면에 보여지는 양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모여지는 정도와 길이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스케치를 할 때 처음부터 진한 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대략적인, 지워도 쉽게 지울 수 있는 대략적인 어떤 러프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연한 선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놓고 좀 헷갈리는 거는 지워주기도 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스케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하고 이 육면체가 정육면체의 비례감에 잘 맞는 육면체인지 아니면 좀 더 길어졌는지 어디를 수정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러프 스케치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형태를 한 번 더 따듬어 들어가야 돼요. 자, 형태를 따듬어 들어갈 때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선을 힘주어서 그린다기보다 형태가 변화하는 지점을 강조시켜 주는 겁니다. 예전에 카메라를 보면은 뷰파인더에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곱하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면은 이 안에 상이 찍혀진다라는 건데 굳이 이 직선이 없어도 꺾이는 지점에 선만 있어도 범위가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형태는 변화하는 지점만 살짝씩만 강조를 시켜줘도 형태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꼭지점에서 변화하는 지점들을 슬쩍 강조시켜 주는 거죠. 중간에 이어지는 선은 약하게 슬쩍. 테이블 그림은 편리한 게 이렇게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리면 돼요. 세로선을 잘 못 긋는데 가로선을 잘 긋는데 굳이 잘 못 긋는 세로선으로 계속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자, 내가 처음에 이런 가이드선, 러프 스케치를 알아볼 수 있으면은 이거를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게 너무 모든 과정을 다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게 그림을 스케치를 하면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요. 밑으로 좀 더 길어진 육면체인 것 같은데 아니면 요 지점이 살짝 올라갔나?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어떤 수정을 해야겠죠. 약간 길이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면체가 바닥에 놓여져 있다면 그림자가 생겨지게 되겠죠. 그림자. 자,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서는 빛을 이해해야 됩니다. 빛. 자, 빛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실내에 있을 때 빛이 형광등이 천장에 달려 있고 바깥에 나갔을 때 태양광이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하는 빛의 개념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빛이 가장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어요. 가끔씩 프레시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빛을 반대로 하면은 평소 보여지지 않던 모습들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빛 방향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도 다른데 현재는 기초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빛은 기본적으로 사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빛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오는데 자, 위쪽 중에서 사물의 앞쪽에서 좌나 우 만약에 여기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림자는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빛이 왼쪽 위 살짝 앞 여기에서 온다 그러면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생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육면체를 포함해서 도형마다 그림자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자, 그림자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빛이 여기에서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한 면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벽이죠, 벽. 이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림자가 요렇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벽 끝에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어두운 면, 빛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빛을 여기는 안 받는 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벽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여기는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근데 빛을 정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비껴서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두운 면이 되고 여기는 중간 면이 되는 겁니다. 빛의 위치가 약간 형태가 좀 밑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빛이 오는 방향을 이렇게 위쪽으로 수정을 하고 여기에서 빛이 온다고 하면은 이 위쪽 부분은 빛을 정면으로 받죠. 그래서 가장 밝은 면이 됩니다. 그래서 밝음, 중간, 어두운 면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그림자는 이 벽만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지는 게 너무 쉽게 이해되죠. 근데 반대편에 벽이 하나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꼭지점 끝에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가 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그림자의 형태는 이런 거죠. 만약에 봉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면은 빛이 오면은 생겨지게 되는 거죠. 봉의 그림자가 이 면이 어두운 면이 되는 거고 당연하죠. 자, 요게 요 기준 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림자의 시작은 수평에서 빛이 앞쪽에 있으니까 위쪽이지만 살짝 앞쪽 그리고 살짝 왼쪽에 있으니까 그림자는 반대 방향인 오른쪽이고 수평에서 살짝 뒤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봉일 경우. 그런데 이게 벽일 경우에는 윗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 투시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내려와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뒤쪽에 벽이 하나 더 있게 되면은 이 막힌 부분 때문에 이 꼭지점 끝에서부터 이 기울기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와 같은 그래서 그림자의 형태는 어두운 부분의 영역은 이만큼 되는 거고 그림자의 형태는 수평에서 뒤쪽으로 빠져지는 것, 이 기울기와 같이 가는 것, 이 기울기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형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기둥은 윗면이 보여지는 원기둥을 그린다. 원기둥의 그림자는 빛이 이쪽에서 왔을 때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어둠의 영역 그리고 원기둥이 돌아가는 부분이 육면체처럼 각이 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환으로 돌아가죠. 환. 그래서 나중에 표현을 할 때 톤을 쌓아주면서 그라데이션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밝아지게 그리면 돼요. 요거는 시범을 통해서 배우면 될 것 같고 이 원기둥 중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윗면이 되는 거고 자 어둠의 흐름이 끝나는 지점 여기에서 그림자가 시작돼요. 그림자의 방향은 빛 방향이 좌측 위쪽 그리고 살짝 앞쪽이다 보니까 수평선상보다 뒤쪽으로 그림자가 형성이 되겠죠. 이 두께만큼 그림자가 뒤쪽으로 같이 가고 자 끝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타원형이 그대로 바닥에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그림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스탠드를 앞에다 두고 빛을 켜보면은 그림자가 커집니다. 빛과 사물이 있는데 이 거리가 태양광이라면은 빛의 위치가 아주 멀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별로 되지 않는데 그림자 놀이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빛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은 사물과 그림자가 비춰지는 벽이 거리가 멀면 그림자가 매우 크게 느껴지죠. 빛 앞에다가 손가락으로 나비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 벽에 비춰지는 거는 되게 크게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스탠드를 가지고 하면은 이 그림자가 뒤로 갈수록 되게 커지고 이 타원형이 되게 커지는데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스탠드로 왜곡된 형태로 그리게 되면은 이 그림자가 뒤로 가면서 멀어지고 작아지고 공간에 대한 해석이 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윗면에 보여지는 타원형보다 좀 작게 그려줘야 여기가 앞쪽이고 그림자가 위치한 지점이 뒤쪽이라고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작게 그려줄 겁니다. 구의 그림자는 정원을 그리고 빛을 바로 받는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생기겠죠. 가장 밝은 부분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둠의 흐름 자, 빛 오는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이 중에서도 자, 이쪽은 내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 이쪽은 내 시선에서 멀어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멀어지고 뭐 뒤쪽으로도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어둠 흐름 중에서 진한 부분이고 가장 넓게 어둠이 모여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이 다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살짝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림자의 위치가 구가 있는 위치하고 다르죠. 빛이 삐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림자도 삐딱하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밑에 그림자의 이 타원형이 빛이 앞쪽에서 오면 이게 축이 기울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림자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바닥면이 기울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떼굴떼굴 굴러갈 것 같죠. 구의 그림자는 수평의 타원형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빛이 정중앙에서 내려온다면은 그림자의 위치가 정중앙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만약에 왼쪽에서 오게 된다면은 그림자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어두운 부분은 가까이 있을수록 진하고 멀어질수록 연해지는 거예요. 밝은 부분은 반대로 가까이 있을수록 밝고 멀리 있을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진한 선명도가 좀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구의 그림자에서는 이 표현이 좀 달리 돼요. 사물의 바로 아래 뚱치가 제일 진해지게 되는데, 요거는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정육면체 그리는 법이니까 정육면체에 대해서 입체감 있는 정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을 보일 정육면체는 스케치가 되게 쉬운 정육면체죠. 좌우 대칭이 되니까. 하지만 예쁘지는 않는, 자, 그림자를 그렸는데, 설명을 했듯이 그림자는 빛이 왼쪽 살짝 위쪽 앞쪽에서 오는 걸로 설정을 해서 요런 기울기, 요런 기울기로 그림자를 그려주고 좀 더 길어져야겠네요. 요 기울기로 그림자가 생겨줘야 되겠죠. 나중에 투시선에 같이 모여져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얘도 투시선에 같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 여기는 빛을 안 받는 어두운 면이 될 거고, 여기는 빛을 받긴 하지만 비껴서 받는 중간면이 될 거고, 여기는 빛을 바로 받아서 밝은 면이 될 거고. 자, 이제부터 톤을 채워 갈 텐데요. 어두운 면은 연필을 4B 정도 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 연습할 때 했었던 그런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리듬을 타고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선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따라가면 됩니다. 물체 이 육면체의 운동 방향은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물체 운동 방향으로만 선을 쓰다 보면은 딱딱하게 경직되어 보인다, 십자가선으로만 계속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사선으로 그어서 경직되어 보여지는 느낌을 조금 중화시켜주면 될 겁니다. 어두운 부분은 초벌을 할 때부터 좀 거칠고 시원시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어두운 부분은 빨리 어두워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그릴 때 그림자를 함께 그립니다. 그림자. 자, 물체 운동 방향대로. 선은 형태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됩니다. 지우면 되니까. 일부 학생들은 사물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따로 그리고 그림자를 따로 그리는데, 이렇게 함께 그려줘야 같은 어두운 영역이라고 느껴지기가 쉬워요. 직선. 형태는 직선인데 안쪽에 채워진 선이 휘게 되면은 이 사물도 휘어져 보이게 됩니다. 자, 어두운 부분이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정육면체는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노란색이든 어두운 부분인 충분히 어둡게 진행을 하고, 사물이 가진 색을 표현할 때는 밝은 부분의 톤, 그 빛을 받는 중간 톤과 밝은 부분의 톤을 어떻게 톤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흰색 물체를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릴 거예요. 까만색 물체를 그릴 때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새까만 정육면체를 그린다 그러면은 까만색을 그려도 입체감은 나야 되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구분은 되기는 해야 되는데, 색깔을 우선으로 한다면 때에 따라서 밝은 부분에서 색깔이 까만색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밝은 부분을 제일 어둡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빛 우선 표현이 아니고 색 우선 표현이 되겠죠. 자, 어두운 부분을 충분히 물체 운동 방향으로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진하기의 정도를 모든 부분을 일률적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이 더 진하죠. 자, 그리고 어두운 부분 내에서 그림자와 물체를 이제 슬쩍 구분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톤을 쌓아가는 수업이라서 그림을 그릴 때 종이의 앞면에만 그리게 됩니다. 선 연습을 하거나
형태 연습을 할 때는 종이의 앞뒷면을 다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톤을 쌓아서 연필로 그림을 완성까지 이어간다거나 물감을 쓸 때는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성질이 많이 달라요. A4 용지에도 종이의 앞뒷면이 존재합니다. 종이는 앞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뒷면에다 하면 입자가 너무 굵고, 그래서 연필도 빨리 닳게 되고 물칠을 하면 종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어두운 부분이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닙니다. 톤을 충분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 톤과 밝은 부분이 전혀 칠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혼자 되게 진해 보이죠. 어느 정도 충분히 어두운 부분이 영역이 채워졌다 그러면은 중간 톤 부분도 진행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워주기도 하고, 조금밖에 안 튀어나갔다 그러면 안 지워도 돼요. 여전히 물체 운동 방향으로 선을 칠해주면 되겠죠. 자, 중간 톤 부분도 이렇게 물체 운동 방향대로 채우면 되겠죠. 만약에 손 아래 부분에서 흑연이 묻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종이로 밑에 대고 칠해주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밀도의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밀도의 조율. 그게 뭐냐면은 어두운 부분이 충분히 쌓여져서 어느 정도의 단단한 정도의 느낌을 가지는데, 중간톤 밝은 부분에서 입자가 단단하지 않게 된다면은 하나의 물체이지만 재질감이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중간톤 부위는 좀 더 가는 선으로 여러 번 쌓아가지고 어두운 부분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단한 느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밝은 부분은 좀 더 예민하겠죠. 얘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라서 중간톤 부위 바닥면은 바닥과 맞닿아 있어서 얇은 그림자층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시작을 할 때 요 앞쪽에 있는 요 모서리 부분에는 굉장히 진하게 하고 뒤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연하게 톤을 풀어줬죠. 자, 중간 톤은 일단은 비슷하게 해놨어요. 근데 밝음, 중간, 어두운 부분이 톤의 차이가 나게끔 그려야 됩니다. 톤의 차이가 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표현을 다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묘를 할 때 제도용 빗자루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빗자루. 자, 요런 것들 가지고 지우개 가루를 쓸어주면 됩니다. 일단 밝은 부분도 가벼운 선으로, 밝은 부분은 선을 쓸 때 신중하게 칠해줘야 됩니다. 밝은 부분의 선이 지저분하게 보여지면 그림 전체가 지저분하게 보여지고, 밝은 부분의 선이 말끔하게 보여지면 그림 전체가 말끔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밝은 부분은 오래 걸리지도 않고 진하게 여러 번 쌓지도 않지만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만큼 선이 정갈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이 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톤의 정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은 그림의 분량이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니까 초보자들은 선을 잘 쓴다고 생각하기보다 톤을 잘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적인 육면체를 그렸는데요. 중간 톤과 밝은 부분을 들어가 보니까 어두운 부분에 비해서 중간 톤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부분의 뒷부분에서 톤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조율을 하면 됩니다. 조율. 그림은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확인은 스스로 정답을 알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기초 과정에서는 선생님과 충분한 소통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이 늘고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스스로 탐구를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며 본인한테 잘 맞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기초 과정에 한해서는 절대로 선생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톤의 변화 단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기 원근법을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까만색 색종이와 흰색 색종이가 맞닿아 있는 이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물체이고, 위쪽은 까만색 색종이, 아래쪽은 흰색 색종이, 또 하나는
한 100m 후에 뒤에 있는 똑같은 까만색 색종이 흰색 색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까이 있는 부분의 어둠은 되게 진하죠. 같은 진하기인데 내 눈과 물체 사이에 공기의 층, 그런 대기가 존재를 하게 되면 희뿌여지게 흐려져요. 흐려지기 때문에 같은 진하기의 어두운 부분이더라도 멀리 있으면은 연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흰색 부분은 가까이 있는 부분의 하얀색은 새하얗게 보여도 100m 뒤에 있는 하얀색은 눈과 사물의 공기의 층이 있기 때문에 흰색도 약간 캐져서 흐릿해 보여지는 거죠. 뿌얘져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적인 경계선도 가까이 있는 거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뒤쪽에 있으면은 뿌옇고 흐려져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내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 어두운 부분 중에서 내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 꼭지점인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둠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가장 진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또 이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겠죠. 그래서 톤이 점진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림자 같은 경우도 그림자가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죠. 그러면은 여기가 진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톤이 연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구조가 생기면서 어둠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구조가 바뀌면서 어둠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물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시작되는 진하기 정도와 그림자가 시작되는 진하기 정도 중에서 어떤 게 더 진할까요? 당연히 이게 더 진하죠. 어두운 부분이 내 눈에서 가까이 있으면 진하고 멀리 있으면 연해지는 것처럼 같은 진하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더라도 내 눈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좀 더 진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어두운 부분에서 그림자와 어떤 사물이 존재를 한다면은 사물이 좀 더 진해지는 게 좋을까? 혹은 사물이 밝아지고 그림자가 좀 더 진해지는 게 좋을까?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반사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사광. 자, 반사광이란 빛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주변 사물이나 바닥에 부딪혔다가 사물의 아래 뚱치에 슬쩍 반사되어 들어가는 빛이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의 아래 뚱치에는 반사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슬쩍 밝아지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반사광도 이해해야 됩니다. 반사광. 양감의 원리는 하이라이트가 있죠.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중간톤. 그 다음에 어두운 흐름. 그 다음에 반사광. 그 다음에 그림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중간톤, 어두운 흐름, 반사광, 그림자. 요런 단계로 양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중간톤에서는 중간톤 전에 밝음부터 설명을 할게요. 밝음은 당연히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 흐려집니다. 근데 밝음이 뒤로 가서 아무리 어두워져도 어두운 만큼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중간톤도 마찬가지. 빛을 받는데 아무리 중간톤 중에서 색이 진해서 어두운 것 말고는 아무리 어두워져도 어두운 부분만큼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진하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진해지고. 자, 그런데 교과서에는 중간톤의 단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을 받는 걸로 간주를 해서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게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조금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가장 어둡고 그 다음 여기가 밝게끔 했어요. 이 육면체는 세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꺾여지는 입체성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윗면이 밝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어둡게 표현을 하자. 그리고 이 오른쪽 면이 어둡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는 좀 밝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중간 톤에서의 톤의 변화 단계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지도를 할 겁니다. 근데 어두운 부분에는 톤의 변화 단계가 되게 심하죠. 빛을 받는 중간 톤과 밝은 부분에서는 톤의 변화 단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원리대로 정육면체를 그리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합니다.